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년도에는 20년보다 더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높은 가치가 되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기 때문에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정토방의 자산연구 김주훈 팀장. 이대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각자 본인이 뽑은 다음 주 공략주를 소개해보는 10분 전토방 시간인데요. 자, 시초가 기준으로 성과가 비교되고요. 다음 주까지 이어집니다. 자, 결과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추후 대응까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영상까지 지속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주 성과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자, 김주훈 팀장님은 아마 금리 인상 쪽에서 다루어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다루어 드렸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BNK 금융지주와 트윈이었네요. BNK 금융지주 5.84% 정도의 수익률이 나왔는데, 자, 주훈 팀장님, 이 정도 수익률 혹시 만족하시나요? 네, 일단 저는 이 정도의 수익률에도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와 주가는 반대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나빠졌을 때 이 관련 주들만,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 주들만 어느 정도 치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해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나게 거대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내가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분을 만회해 줄 수 있는 수익률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가 BNK 금융지주에서 5.84%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드렸지만 추후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에서 누적적으로 해서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의 결과에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님께서는 저번 주에 소개해 주셨던 그 트루인 종목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을 개인적으로 하시나요? 한 약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창스틸도 오늘 어땠습니까? 25%가 올랐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30% 정도 오른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슈가 발생되게 하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트루인 뭡니까? IOE5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결과까지 비교해 봤는데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겠죠. 다음 주 공략 업종은 과연 어떤 것인가? 자, 보겠습니다. 자, 주은 팀장님 같은 경우는 곡물을 뽑아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뽑았습니다. 다음 주는 이 종목들, 이 업종들이 강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은 팀장님의 곡물 파트부터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은 팀장님, 곡물을 다음 주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곡물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을 했었고요.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후가 좀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식량 생산이 굉장히 감소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항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한을 두고 나라 통제들을 하면서 국경 통제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세계 각국에 봉쇄를 했기 때문에 물류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급감을 했고요. 또 식량 생산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생산의 이제 주요 요충지였는데 그런 곳들에서 이제 수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을 하고 자국민들 위주로 먼저 일단 내수 위주로 돌리다 보니까 수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이제 식량 공급이 부족해지게 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국내 식품 물가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계란 가격이 되게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식품 원자재료랑 이제 사료 같은 것들도 큰 영향을 받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곡물이라고 대표적인 곡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격이 오른 것들은 뭐 대두라고 해서 이제 콩이죠. 옥수수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옥수수들이 있고 밀이 있고요. 그다음에 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대두와 옥수수 부분인데 이 대두와 옥수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최근에 8년 만에 미국 선물 옥수수 가격 시장에서 최고 가격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옥수수 가격도 되게 급등세를 타고 있고 대두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런 대두나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쓰이는 원자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사료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밀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부분 밀은 수입을 하기 때문에 뭐 라면이라든지 빵이나 과자 이런 것들이 다 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자들이나 식료품 같은 그런 제품들의 가격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곡물 가격 인상들이 각 주요 식품 업종들이라든지 그런 업종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 있게 봐야 한다 해서 제가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 팀장님께서는 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 반도체는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반도체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슈퍼사이클입니다. 빅사이클이라고 하죠. 자, 19년도 미중 무역전쟁과 2020년도에 글로벌 질병이 발생해서 자,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고가 감소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떻습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가격 상승이 전망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출 또한 자동차와 함께 지속 호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 정도 상승했다고 하면서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잘 되는 상황 속에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이 나타났다. 여러분들께서는 다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죠. 자,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자, 기업들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 갖고 반도체 주문을 하지 않아서 재고가 부족하게 돼서 현재 이 품귀 현상이 나타났는데 현재 이슈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공장 가동이 되지 않도록 재고를 확보하는 노력을 취할 것입니다. 그 재고 확보와 노력은 뭡니까? 반도체 주문을 더 한다는 것이죠. 더 한다면 어떻습니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 이러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속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가의 매력도는 더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한 조정을 받은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반도체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준채님 같은 경우는 곡물,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다음 주 여러분들께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 관련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자, 관련 종목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곡물 파트에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종목들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팜스토리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름 그 자체에서도 사실 뭐 곡물 느낌이 좀 솔솔 나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사료 사업이라는 육가공, 뭐 이제 뭐 닭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공하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니커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제 하림이랑 마니커 두 가지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는 가장 알려진 육계 닭과 관련된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의 그 마니커 FNG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요. 팜스토리는. 그래서 이제 일단 최대 주주의 지분을 양호해서 팜스토리 최대 주주는 이지홀딩스라고 해서 이제 70.6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로 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이렇게 주식시장에 상장이 있는데 이쪽도 이제 사료와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지홀딩스의 이제 자회사나 이제 이런 형태로 팜스토리가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이 좀 중요한데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은 21년이 더 개선될 거라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년과 20년의 실적을 대비를 해보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20년도에는. 그리고 순이익은 27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작년에는 사실 약간의 적자가 발생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뭐 주가나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트적인 부분을 보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이제 박스권 부분을 일단 한번 크게 돌파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양봉을 크게 만들면서 한번 돌파를 했었고 최근에 저기 제가 동그라미로 자료에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상한가를 최근에 기록을 했었죠. 한 5일 전쯤에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 흐름을 다시 한번 보이면서 최고가로 이제 2,575원 정도 찍은 게 바로 어제이고요. 자료 만들기 어제이고 오늘자 자료를 또 반영을 해보면 오늘은 약간 하락을 해서 약 2,200원대로 제가 생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저는 항상 주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차트적인 부분을 볼 때 뭐 박스권 설명을 하고 상단 하단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한가 이후에 종목이 상한가 이후에 달성을 나서 종목들이 바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가 이후에도 보통 강한 종목은 반등을 반드시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주가 흐름이 현재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상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눌림목으로 잘 공략을 하시면 이 종목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곡물 파트에서 우성사료인데요. 말 그대로 뭐 사료 해서 아까 전에 이제 곡물 가격이 반영된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양돈, 양계 이제 돼지, 닭 이쪽에서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해서 이제 배합 사료들을 수출하고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는 당연히 곡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료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료를 만드는 업체들이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고 제품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성사료나 이제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로 우성양행 그리고 대전방송, 우성운수라고 해서 이제 해운 쪽 화물차나 이제 이런 거 운송하는 우성운수라는 지방의 업체가 있고
있고 최대 주주는 대표이사 외 32.64%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양호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권에 대해서 뭐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권 이슈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20년도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를 했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번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이대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해서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크게 눌림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1년도에는 20년보다 더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우승사료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제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서 매집이나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랫동안 이루어진 후에 어제자로 상한가를 최근에 찍었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찍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한 1년 전쯤에 한번 찍었던 적이 있고 이때 진짜 오랜만에 한 번 더 흐름이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한가 이후에 종목의 흐름은 항상 기본적으로 강한 반등을 한 번씩은 준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가로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상한가 이후에 한 번이나 두 번 이후에 눌림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팜스토리 차트처럼 상한가 발생하고 나서 몇 번이나 눌린 이후에 상한가가 갔던 단가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 그때 지점을 공략하신다면은 이 종목도 빠르게 흐름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이 팀장님께서 준비하신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팀장님께서는 혹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반도체 관련해서 빅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혜주를 여러분께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종목은 테스라는 기업입니다. 테스는 뭡니까? 반도체 기업이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 관련 주요 제품은 플라즈마 화학 기상 증착 장비로 참 이름도 참 깁니다. 근데 이 장비 자체는 이 낸드의 단층수가 증가할수록 단위당 수주 금액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낸드가 어떻습니까? 가파른 회복세에 있습니다. 그동안 낸드는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공급 과잉 상태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해서 이 디램과 낸드가 개선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이 낸드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는 추가적으로 실적 상승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 과거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43,000원까지 엄청난 대시세를 보였는데요.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반도체 품귀 현상이나 빅사이클가 불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테스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인 수혜주로 거론되기 때문에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면 뭘 해야 된다? 대장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테스는 이 분야의 대장으로서 지금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높은 가치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테스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한 종목 더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다음 종목은 포인트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뭐 하는 기업입니까?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부분 코팅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반도체 방막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페이스 플레이트 1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나노 이하의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서 미세 파티클과 메탈 오염 제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화 공정이 되면 될수록 특히 이 반도체 미세 공정 자체는 이 파티클이 발생하게 되면 제품의 수명 주기가 짧아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미세화되고 이 반도체 공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동사는 지속적으로 이 관련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러브콜은 뭡니까? 동사의 이 기술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오늘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동반해서요. 자, 이 같은 부분은 뭡니까? 자, 동사를 추세선 상단 부분을 쫙 이어보면은 오늘장 추세선 상단을 깨는 돌파 흐름이 나타났다. 새로운 시세가 열릴 수가 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빠르게 100% 이상이 급등했고요. 글로벌 질병이 발생했을 때 급락을 했겠죠. 급락 이후에도 더 빠르게 150% 이상의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즉, 끼를 내포한 종목이다. 왜 내포했냐? 이러한 기대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참여를 불러일으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호실적을 달성했고요. 이번 연도에도 빅사이클 관련해서 호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두 종목씩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준치는 같은 경우는 이제 곡물 파트의 팜스토리와 우성사료입니다. 자, 곡물 사실은 뭐 구리도 얼마 전에 뭐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서 구리 관련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곡물도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자재 쪽으로. 그래서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빅사이클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대장만 해라 아니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딱
딱 해서 두 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해당 종목들 다음 주 분명 상승이든 하락이든 뭐라도 변동성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대응도 받고 싶으시겠죠? 대응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샵 9190구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한다? 저희는 자문사로서 1대1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뭐 바이오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는 바이오도 있을 것이고요. SK도 관련 있을 것이고요. IPO도 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목 상담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7,000회가 넘게 나타났다는 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상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샵 9109로 고민 중이신 종목들 다 남겨주시고요. 뭐 삼성전자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다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금 팀장님과 10분 종토방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들자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도 해당 종목들의 결과치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0분 종토방의 이대용 팀장 김주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